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의 습관이란 책입니다. 가야 게이치 지음, 김지윤 옮김,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30대 남성 정대리와 30대 여성 유대리입니다. 정대리는 고객에게 상품을 홍보하고 권하는 일반 회사의 영업 직원인데요. 성실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과한 지출을 하기도 합니다. 유대리는 판촉 회사에 근무하면서요, 주로 이벤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변화나 과감한 도전을 두려워하는 아주 신중하고 착실한 스타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돈에 관심은 있지만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요. 이런저런 돈에 관계된 일로 의견을 나눕니다. 두 사람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경험과 상황을요,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읽다 보면요, 빠져듭니다. 그 경험과 상황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아니다. 착실히 모으며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을 절약하려고 천원숍에서 물건을 사는 게 도움이 되냐? 아니다. 좋은 것 하나 제대로 사는 게 낫다. 젊을 때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자격증을 많이 따야 한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등 생활 속에서 궁금한 돈의 이야기, 돈의 흐름, 부자가 되는 방법 등에 관한 우리 모두의 궁금한 점들을요. 정대리, 유대리 또한 고민하고 궁금해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대신해서 고민하고 궁금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요, 어떻게 행동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카운셀링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돈의 감각을 익혀서 부자가 되도록 트레이닝을 해주는 것도 같습니다. 물론 한 가지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풀어내고 있어서요. 돈이 모이는 생활 습관과 부자가 되는 습관을 갖고 싶은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몇 부분만을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돈이란 돈을 벌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따라온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신이 어느 정도의 돈을 모으고 싶은지 그 금액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큰 돈을 벌지 아니면 철저하게 절약해서 돈을 모을지 확실하게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란 돈을 모으려는 각오가 있는 곳으로 모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돈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싶거나 돈과 인연이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면 먼저 돈을 벌겠다는 각오부터 다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2. 돈 관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흐름이다. 돈을 관리할 때는 자신의 수입과 지출이 얼마이며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의 출입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에만 집착하면 이런 중요한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의 흐름을 놓치고 어디서 절약을 해야 할지 감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출과 수입에 대해 대강의 구조가 머리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러려면 먼저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큰 그림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감사 인사는 자신에게 득이 된다. 사람은 돈이라는 대가만 주어지면 무조건 열심히 일할 만큼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거나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등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동기부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잘하는 사람 주변으로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런 태도와 품성이 비즈니스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4. 사람은 겉모습으로 평가받는다.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상대방의 겉모습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평소에는 그다지 의식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얻는 정보는 활자를 통해 얻는 정보보다 몇천 배나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똑같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더라도 표정이나 몸짓, 입고 있는 옷의 분위기로 상대가 느끼는 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겉모습이지 옷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옷차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만난다면 나름대로 격식을 갖춰 입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옷차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근사하게 차려입고 가도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만나는 상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 민감함이 돈을 불러들인다. 돈은 돌고 돕니다. 돈이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돈과 인연이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의 기본은 타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신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행동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얘기했던 주제를 갑자기 언급하지 않는다던가 전에는 긍정적으로 말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부정적으로 말한다든지 하는 작은 변화를 알아챈으로써 그 사람의 신경에 어떤 변화가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찌감치 감지할 수 있습니다. 상황 변화에 민감한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재빨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상황과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상대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는 능력도 뛰어나서 트러블이 적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6. 부자는 지출을 단순한 지출로 끝내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지출을 해도 단순한 지출로 끝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지출, 즉 투자를 합니다. 반면에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단순한 지출만 반복합니다.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저축은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다. 부자들은 대체로 목적 없는 저축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돈과 인연이 있는 사람은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저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의 밑바닥에는 대부분 비상시 사용할 돈을 모아두어야 한다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갑자기 퇴사하거나 몸이 아파서 입원하는 등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목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정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세상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투자에 돈과 열정, 시간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모아둔 돈을 제외하고는 자신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8. 돈은 강하게 의식하는 사람에게 모인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각이나 굳은 결심이 없으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주변으로
돈이 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받지 않아도 부자가 되긴 쉬운 성품을 타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이 부유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레 몸에 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디에 투자하면 좋은지, 주변에 모이는 사람 가운데 누가 진짜 친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잣집 자녀라고 해서 모두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자란 환경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의식이 강한 것이 돈을 모으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9. 징크스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사람인 이상 감정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 자신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짜증이 나는지, 기가 죽어 있는지, 아니면 흥분해 있는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짜증이나 흥분을 완벽하게 컨트롤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이 원인이 되는 트러블을 사전에 막을 수는 있습니다. 짜증이 나 있을 때 실수를 유발할 만한 작업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돈이 엮여 있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돈과 잘 사귀는 사람은 감정을 잘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도 솔직합니다. 10. 사람을 만나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사람들은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친구를 만나곤 합니다. 특히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을 만날 때는 대부분 만남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런 사고방식을 조금씩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간은 아주 귀중한 동시에 제한적입니다. 누구를 만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당신의 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자신보다 뛰어나고 참고가 될 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11. 평소보다 고급스러운 체험을 통해 돈 활용 방법을 이해하자. 현재 자신의 경제력보다 한 단계 높은 문화적 체험을 하는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일상에 활력을 주고 삶의 의욕을 높인다면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늘 같은 환경에서 식사하거나 모임을 가지면 이것저것 신경 쓸 필요가 없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화가 적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평소 가지 않는 새로운 식당에 가는 것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식당에 따라 고객층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급 식당에서 만나는 게 사치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모임이 돈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2. 자신이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자. 젊을 때부터 어떻게 돈을 모으고 사용할지 결정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과 어떻게 사귀면 좋을지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주제는 어떤 답이 올바른가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라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끝까지 책을 읽다 보니까요, 돈에 대한 감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부자가 되려는 결심과 돈에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돈에 관심을 갖고 돈을 바라보는 안목과 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부자의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